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이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는 주택가격 산정 시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최우선으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건축물 인허가 면적은 3,718만 1,000제곱미터로 작년 1분기보다 8.5% 줄었습니다. 부동산 불황과 전세 사기의 여파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인허가 면적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착공 면적도 1,870만 제곱미터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7% 감소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788건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2,909건 거래돼 2021년 8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수 심리도 회복 조짐을 보였는데 작년 4월부터 하락하던 지표가 올해 1월 9개월 만에 상승한 이후 3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이 주택가격 산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150%에서 140%로 10%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서 이달부터는 전세가율 조건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책인 보증보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깡통 전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부동산 투자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인구 감소와 부동산 통계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신 얘기고요. 2050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이 그 폭이 이제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가 줄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은 국토 면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은 300억 평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한 1억 8천만 평 정도, 이게 0.6%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고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 한 30억 평 정도 되니까 한 10% 정도 되겠죠. 말씀드린 이 중에서 또 쓸 수 있는 면적이 거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인구로 보게 되면 5,166만 2천, 이건 조금씩 이제 편차가 있긴 하나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976만 명 정도 되고요. 19%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리고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합치게 되면 45% 정도가 전체 인구의 45%가 수도권에 거주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워낙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몰려든 인구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구 이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늘어났느냐를 볼 수 있는 지표로는
지방 소도시, 군 지역의 이제 인구가 얼마만큼 줄었는가 보게 되면 현재 1975년도 인구 비중과 2015년도 40년 정도 비교해 봤을 때 25.1% 정도를 차지했던 1975년도 군 지역 인구가 8.3%대로 감소했습니다. 이 비율이 점점 더 심화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은 2015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는 더욱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들었다가 떨어지는 인구 비율이 축소되는 특히 이제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지역이 김제, 태백, 나주부터 해서 문경, 남원, 삼척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기본 어떤 그런 기반 시설들 자체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양극화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증가된 지역,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으면 이제 줄어든 지역이 있겠죠. 물론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군, 구로 보게 되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33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시게 되면 푸른 색깔 부분이 인구가 늘어난 거고요. 여기에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재 5대 광역시라든가 좀 광역화된 도시, 큰 도시들 중심으로 인구는 늘어난 편이고 나머지 기타 소도시라든가 군 단위 이런 지역에 있는 인구들은 대폭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는 12곳만 늘어났고요. 70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감소된 비중이 봤을 때는 증가된 부분보다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한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또 가격 편차가 심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꼴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평균 1.24명 정도의 출산율이었는데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이 안 됩니다. 0.84. 물론 기타 이제 OECD 국가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긴 하나 그래도 대부분 다 한 명, 1.68명, 1.59명 이렇게 거의 한 명 이상은 되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체를 보게 되면 합산율, 합계 출산율을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0.78대까지 작년 기준으로 떨어졌고요. 거기에 25세부터 34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비율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95년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활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도 굉장히 크게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을 따졌을 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어떤 국가든 간에 대부분 다 그런 인구 정책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까지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자연 감소 인구가 감소되거나 늘어나거나 비중을 따졌을 때 출산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률보다 높은 비중을 봤을 때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죠. 출산율이 27.2%인데 사망률은 30.5%. 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인구는 계속 현재 감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노년층 인구든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출산율이 실제적으로 24.9%대까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생아 수가 그러면 24.9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37.3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마이너스 12명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각종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을 만들 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부터 문화부터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뭐 직장부터 일자리까지 다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그러면 내가 애를 못 낳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봤더니 첫 번째가 현재 내가 살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정책을 만들어낸 게 신혼부부라든가 결혼 7년 이내 또 공공주택 입주 심사, 공공분양주택 다전여 특공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아이를 낳는 아이가 많은 집안 또 아이가 있는 집안 우선적으로 집을 먼저 공급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신혼부부 44만 가구 주택 공급에 공공분양이 15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민간분양이 17만 5천 가구를 하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이 작아도 소득이 많아도 이제 실제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욱더 길을 많이 열어준다는 얘기죠. 뭐 말씀드린 대로
집이 없어서 내가 아이를 키울 만한 적당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뭐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현재 높여졌고요. 전세 연소득 기준도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입주할 때 심사 기준을 2자녀까지, 2자녀까지 현재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해서 월소득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폭 늘린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분양주택을 현재 내가 들어가는 조건이 조금 결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소득을 높여서라도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다양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원화했다. 3자녀 이상이 돼야지만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를 2자녀 이상만 돼도 이제 특별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자녀 수에 따라 넓은 평형도 우선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현재 이번 정부의 부동산 특히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현재 실제 신혼부부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1인 가구 비중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1인 가구 비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세대수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공급이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재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들, 현재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들에는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9.6%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현재 40%, 50%대까지 앞으로 예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내 집을 특히 이제 조그만 집이든 큰 집이든 간에 내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집이 필요한 세대수는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예전에는 4가구 4인 5인 해서 같이 한 집에 몰려 살았다면 이제 그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한 채씩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 추이를 보더라도 2050년도까지 봤을 때는 특이한 점은 2005년도에는 현재 젊은 층 20대 이하 비중이 22.8%였는데 그게 7.5%대로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30대, 40대, 50대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또 70대, 현재 실제로 이제 고령화 시대를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장수 또 70에서 80 넘어가는 현재 고령화 인구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 인구수가 또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어떤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느냐는 주민등록 인구, 주민등록 등록상 인구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 라인이 현재 비수도권이고요. 현재 푸른색 라인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부터 쭉 떨어지셔야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인구는 현재 실제로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차되는 시점이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거의 비슷했는데 이게 교차가 되면서 실제로 현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기반시설 튼튼하고 뭐 각종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인구수가 준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통념상의 얘기일 뿐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된 인구들 특히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은 필요한 겁니다.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그래서 당연히 그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주택 공급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인구 감소는 부동산과는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구 수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어떻게 또 주택 분포가 되어 있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집을 사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양재역 중심으로 해서 초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GTX C 노선이 지나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초구면 RNC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개선이 되고 있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죠. 강남대로 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각종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양재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도곡동, 대치동부터 해서 학원가라든가 왼쪽에 현재 서초 법원단지라든가 서초 지역에 또 각종 개발 사업들 연결된 지역에 테헤란과 맞물려 있는 강남역 같이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역과 신부다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에 우성아파트 사거리 그 주변으로 봤을 땐 직장분들이 워낙 많고 또 거기에 또 재건축 단지가 또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신동아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우성과 무지개는 이미 신축 아파트로 이제 준공이 다 끝나고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고가의 아파트를 자랑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설을 굉장히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각종 기업체들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양재역과 강남역은 현재 실제로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 그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상가라든가 사무실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권역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에 이제 서초 IC 차량으로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철역에서는 1분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복합문화재 예술단지라든가 주거상업시설이라든가 연구개발시설이 만들어지는 서초 IC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하도로로 만들어지는 현재 실제적인 남북 3축이죠. 거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까지 편성이 된 지역이 됐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C 노선입니다.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가는 노선인데 추가적으로도 연장되겠죠. 보시면 삼성역에서 다음 역이 양재역이고 실제적으로 현재 그 주변에는 서초구청사부터 해서 지하 환승역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양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4군데로 나눠져 있고 붉은색이 1차입니다. 그 1차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실제적으로 구청사 복합개발 또 도시관리 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는 서초구청 현재 복합사업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양재 IC 같은 경우도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실제로 일자리만 15,000개, 2조 원 이상의 어떤 경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일반 기업체부터 해서 KT, LG, 현대, 삼성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 부지 외에 기타 스타트업밸리까지 같이 만들어 일반 기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큰 상가고요. 초역세권에 전철역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임대 수요, 또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또 자영이라든가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3개이기 때문에 또 자영 또는 임대로 또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투자 가치까지 있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시죠. 박경수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네, 바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테헤란으로 가게 되면 강남역은 다 아실 테고 역삼역, 선릉역부터 해서 현재 테헤란로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밀집되어 있는 기업체들도 많은 지역이고요. 워낙 인구 이동이 많고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롯데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 인구가 또 집중될 지역이다. 또 신부다시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서 신사역까지 현대 유동인구 더욱더 많이 늘어났고요. 전철역에서 거리가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오피스텔입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어 있는 삼성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개발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이 현재 유동인구가 얼마가 되는가는 이제 전철역의 승하차 인원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강남역이 가장 으뜸이죠. 하루에 450만 명 정도 가까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버스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시간대를 보게 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저녁 8시까지 실제적으로 인구 이동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당연히 상권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테헤란로 라인에는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체들 때문에 젊은 2030 젊은 직장인들, 특히 여성 직장인들 혼자 사는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인 가구 세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1.5룸이라든가 원룸 수요가 또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서초역까지 연결된 또 잠실역부터 서초역까지도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역도 삼성역까지는 현재 강남 업무지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더욱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삼성역은 이미 국제로 복합지구가 현재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자동차까지 현재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공사 중입니다.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이라든가 강남역 주변에는 또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한다. 거기에 또 옛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 블록체인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만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당연히 현재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15km 구간이 현재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 중심에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의 중심에 벤처산업벨트 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들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이 주변이 또 유동이고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권역도 권역 벨트별로 해서 개발이 되긴 하지만 가장 메인 중심은 현재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GTX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는 상층부에 5개 공으로 나누어서 개발해서 문화, 복합, 예술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그 주변에 또 삼성 동탄간 연결되는 부분, 또 SRT, KTX, GTX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또 지하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승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하 6층, 7층까지 환승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공항 로비라든가 공공상업지구뿐만 아니라 통합 대기실, 또 버스 부설 주차장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된 지역이 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칠성까지 부지 그 주변의 상업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에 있는 부분이 이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용적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또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8천 원부터 4억 원까지 전세,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2천만 원 보증고를 110에서 140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투자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많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당연히 또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박영식 소장님께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집을 사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주제로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5월 부동산 주목해야 될 이슈는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5월 달이 들어섰죠. 5월 첫째 주이기도 하고 또 완연한 또 봄 기운이 오면서 또 꽃가루도 상당히 많이 날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가정적인 행사가 굉장히 많고 또 가장의 달일 만큼 가장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한 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5월 달은 워낙에 뭐 집안 행사도 많고 이슈가 많은 그런 해당하는 달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달도 상당히 뭐 이런저런 그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있고 또 아직 계류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또 이러한 양도세 완화 부분이나 또 추가적인 발표 부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발표가 돼야 더욱더 시장은 안정화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도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발의가 됐죠. 뭐 이번에 항상 뉴스에 항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뭐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고 뭐 임차인, 뭐 임대인, 매수자, 매도인, 거기에 뭐 컨설팅, 중개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자체가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총 6개 항목이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랄지 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서민 임차 주택인지 또한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와 연관이 있는지 피해자가 다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또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지 참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가이드라인은 틀은 나왔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오래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즉 이런 피해가 인정됐을 때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또 LH 임대 거주를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또 보편화적으로 나와져 있고요. 또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에는 한도 4억 원 안에서 저리로 정부가 대출을 통해서 우선 매수권,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줄 수 있는 요건들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집주인 체납의 자체가 개별주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 체납액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 쪽 부분들도 분산시켜주는 요건을 또 충족을 시켜서 발표를 했고요. 또 심사 기간 자체만 최장 75일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 구제에 대해서 또 안타깝지만 상당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항목들을 모두 충족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수밖에 없는 단점적인 요건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기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장의 시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단계가 상당히 아직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올해 개발 공시지가가 5.56%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는 상당히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모든 자치구가 하락을 했고요. 지역마다 조금 상이하게끔 나오는 것들이고 인기 지역은 그만큼 많은 방어가 된 것을 데이터로 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컸었죠. 금리 인상과 함께 또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 즉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는 그런 기준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들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이제 7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화율이 확 내려갔죠. 이런 세금을 매기는 기초 과세표준 가격이 월등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수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그 상승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적인 부분을 상당히 급격하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단기간 급격한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정, 거기에 또 금리 인상까지 이런 세 가지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 급상승했던 패턴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연장이 됐죠. 1년 연장이 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죠. 이런 목동과 함께 여의도, 성수동,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용산 정비창 부지도 재개발이 엄청난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게 되면은 많은 투자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연장을 3번째 연장을 시켰고요. 총 5번째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은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즉 압구정동이나 성수동, 여의도, 목동, 재건축 단지와 개발들이 무수히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과 용산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을 따라서 메인 지역을 이루고 있는 메인 개발들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단적인 점으로 이것이 곧 단점으로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장점적인 요소로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뜻밖의 또 많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주째 상당히 상승 중이라는 것, 상당히 고무적이죠. 안정세를 취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상승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정세와 더불어서 상승적인 국면적인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심권은 상승이 되고 있고 전세 수급 지수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행 지표가 되는 전세 수급 지수나 도심권들 많은 상승의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고 즉 현재 시장 자체는요. 이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또 금리가 안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지표들은 현재 보합이나 상승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상적인 측면이나 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둔화가 됐고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됐죠. 안정세를 잃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1년, 2년이 아닌 10년, 20년 전의 장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주택이나 또 내 집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투자의 다양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것들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입지와 수요층 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심층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다가가는 것은 섣불리 다가가시는 것보다는 많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월달 이슈들도 많이 있었지만 향후 앞으로 나오는 대책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겸 오늘 5월달 첫째 주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가장의 달을 맞이하면서 5월에 있을 부동산 시장 이슈들부터 심리 또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김성진 소장님께서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이 양재동인데요. 강남권에 많이 속해져 있죠. 또 이 지역 자체가 또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져 있고 또 소형주택, 소규모 주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수요층이 많이 두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구 수 자체가 1인 가구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주변 지역으로 또 강남권이나 또 서초권, 송파 지역들, 강남 3구 지역들은 1인 가구의 인구 증가 추세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가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택의 수요를 상당히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주택들이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로 많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해당 지역이 양재동이죠. 바로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양재천 천변 자체가 이 천변 자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천변 주변의 자연환경들, 녹지 공간, 그리고 다양한 맛집들과 양재 카페 거리에 유명한 명소들이 일단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상당히 이용하면서 천변을 즐길 수 있고 또 그러한 안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녹지 공간을 보면서 그런 흐르는 물과 함께 녹지 공간을 볼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이 주변에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죠.
또 아래쪽에는 양재 시민의 숲이나 말죽거리 공원이나 천변들 이러한 녹지 공간을 도심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입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입지가 흔치 않다라는 것이겠죠. 도심권 안에서는요. 그리고 역세권 자체는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이 아래서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는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GTX 라인, GTX C 라인이 양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지역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또 개발 행위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키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정거장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강남역 상권이에요. 말이 한정거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보권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메인 강남권의 위치가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권이나 또 양재 R&D 단지나 시민의 숲이나 주변 지역을 도보권으로도 일자리와 함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또 입지적인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주변의 개발들도 무수히 많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 경부 고속도로와 함께 주변의 경부 라인들 또 대형 개발을 품고 있는 이런 고속도로 라인이랄지 일자리 타운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의 목적성이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특징을 상당히 잘 갖고 있습니다. 자, 양재역과 강남역이 있죠. 또 우측에는 삼성역이 기다리고 있고 삼성역과 양재역은 이제 GTX C 라인으로 한정거장으로 또 연결이 되죠. 또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되고 바로 위쪽에는 강남의 메인 상권들 일자리가 무수히 많이 받쳐주고 있죠. 도보권을 이용하던 또 R&D 연구단지 라인이던 또 좌측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무수히 많은 개발들이 주변에서도 대형 개발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양재동의 바로 위치가 눈에 띄게 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역세권들도 상당히 배치가 잘 되어져 있잖아요. 도심권이고 메인 강남 지역의 하나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또한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고 GTX 라인들 또 들어오죠. 삼성, 수서, 양재, 또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위례 신사선이나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들,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 곳곳에 배치가 또 추가적으로 라인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이동성이 좋아지는 여력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죠. 또 양재역에서 이제 한정거장 올라가면은 강남역이 있어요. 강남역 오른쪽으로는 테헤란로가 기다리고 있고 왼쪽에는 이제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기다리고 있죠.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인데 즉 이러한 종상향과 토지의 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상향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상승되고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들이 이곳에도 이제 테헤란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시설, 인프라, 또 일자리,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또 집중적으로 이곳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테헤란로와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이 상당히 방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의 수혜들도 또 토지의 가치까지 증가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개발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또 말하면 되게 아쉬운 부분, 양재역 또 GTX 라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GTX C 라인 자체가 이제 삼성을 거쳐서 양재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GTX C 라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변에 공사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A 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C 노선을 개통하고 이것을 이제 이용하면은 이제 강남권이나 지방의 이러한 3기 신도시, 경기도 신도시까지 상당히 근거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직주 근접이 좋아질 수 있는 양재역에 GTX 라인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판교에서 시작돼서 강남을 뚫고 지나가죠. 그 사이에 양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강남과 최종적으로 목적석으로 이제는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 아래쪽 판교, 양재 이러한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지나가고 있는 라인들 9호선도 황금노선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 신분당선 자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업무타운들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제3의 황금노선으로 불리게 되겠죠. 용산까지 완성이 된다면은 그 값어치는 상당히 그 역세권의 파워 자체는 상당히 9호선과 맞먹을 정도로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또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도 발주가 시작이 됐죠. 또 지화를 통해서 서초와 강남이 하나의 지역으로 일원화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녹지 공간과 또 무수히 많은 일자리 빌딩들, 높은 랜드마크성 건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큰 개발이죠. 주변 지역 근처에 다 모든 이런 큰 개발들이 위치하고 있죠. 양재역 위치 자체가 서초I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개발들을 품고 있는 위치로서 양재IC 주변도 대형 대기업들과 업무타운이 형성이 잘 되어져 있는 것도 그러한 또 이유기도 하고요. 자, 이 원룸 상태의 테라스의 형태의 그런 주택이고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대 현재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천에서 5천만 원의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마지막 남은 저평가된 지역이 아닐까. 월세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보증금 수준에서 월 100에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 자체로도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고 또 이러한 단지형 주택의 그 형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저평가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양재동의 주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네, 보시면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죠. 용산이죠. 다 누구나 아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로 용산이고요. 그 3도심, 용산과 영등포, 여의도의 재건축 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강남 3구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의 그 해당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의 이동성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강을 남향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따라서 많은 다양한 개발들과 또 정비창 부지의 개발까지 그 핵심 축 라인들 자체가 개발이 무수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자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랄지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문배동 자체는요 위쪽에서 이제 남산공을 따라서 하나의 녹지축이 내려오고요. 남산공을 따라서 녹지축이 내려오면서 용산민족공원 또 아래쪽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라인들도 지하화가 이루어지고 지하화를 따라서 그 상부 쪽에는 녹지 공간의 새로운 축이 라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명소들이 이러한 라인들 따라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중심에 위치한 바로 또 문배동이고 문배동이 이러한 삼각지랄지 용산민족공원이랄지 이러한 중심축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어디 내놔도 빼어날 수 없는 그런 입지를 현재 자랑을 하고 있고요. 용산 자체는 개발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연상 민족공원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한남 뉴타운과 또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에 있고 한강변 쪽을 따라서 신동화나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또 정비창 부지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인데 재건축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과 정비창 부지의 재개발 무려 한 8,000세대급씩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시설과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또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에는 무수히 높은 이러한 고층 주거지와 업무시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빼곡하게 어떻게든 계획이 많이 잘 잡혀 있죠. 개발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용산을 향후에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많은 개발천성을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이것이 정비창 부지죠. 한강변을 남향으로 끼고서 정비창 부지의 개발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높은 빌딩과 함께 국제금융도시가 이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인프라 모든 게 다 상승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토지에 그만큼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서울시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개발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들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주변 지역에 파급적인 효과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사람들의 이주나 또 주변 지역의 배우 수요들, 배우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수요층이 그만큼 많이 이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수요층을 확보를 통해서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주택 단지들도 주변에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위치한 서울역의 역세권 사업이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자체도 현재 이 옛 서울역과 함께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왼쪽에 서계동부터 이어지는 라인들인데 북부 쪽에 이제 강북 쪽에 새로운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런 컨벤션이나 회의 또 인프라 각종 회의들이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의 이런 일자리 타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서울역이 역세권이 지하철 라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던 쉽게 올 수 있는 노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공항이나 또 해외에서 공항을 타고서 왔을 때나 또 경기권 그리고 서울권에서도 서울역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성을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대형 컨벤션 센터와 함께 일자리 타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역세권이 많지만 서울역은 엄청난 규모의 역세권이 추가가 되죠. 신안산선, GTX-A, GTX-B, 신분당선, 수색광면, 현재 1호선, 4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일반 철도도 있겠지만 공항철도도 위치하고 있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배치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역세권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역세권 방향 자체가 대규모 자체로 개발될 수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들도 이곳에 집중이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개발만 따라가도 어디로 가든 서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형 개발들만 따라간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죠. 자, 금액대 한번 보겠습니다.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대. 상당히 가격대가 저평가되어 있고 함정의 가격입니다. 옛날에 2019년도, 20년도 때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현재 전세 자체가 3억 6천에서 3억 7천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대 중반 가격이죠. 1억 5천 원에서 한 1억 6천만 원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또 수익형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보증금 2천만 원 정도에서 월 한 16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이런 투자형 갭투자나 접근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용산 문배동 그 중심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문배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의 세미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